으악. 구하나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 옷이 더러워져 버렸네. 그러게 팀장님, 앞을 잘 보고 다니셔야죠. 특히나 손에 음료수 같은 걸 들고 있을 땐 더더욱 조심하셨어야지요. 구하나, 너 미친 거야? 돌았니? 분명 일부러 부딪혀서 음료수를 쏟게 한 구하나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안 그래도 성질머리 개 같은 윤세영은 미쳐서 날뜁니다. 저게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왜 저래? 어제 먹은 술이 덜 깬 건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게 아니라면 구하나가 저럴 수가 없는데 도무지 지금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갑니다. 팀장님, 저 삼진 아웃인가요? 저 또 실수했으니 잘리는 건가요? 회사를 나가면 되는 건가요? 짐 쌀까요? 책상 뺄까요? 두바이 계획의 내막을 전부 알게 된 구하나는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었죠. 황진구가 구하나에게 사실을 말하려 했을 때 말렸던 인물이 윤세영이란 사실도 듣게 되었죠. 구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자신을 절대 자를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더군다나 황진구의 낙하산인 줄 알았던 자신이 알고 보니 신여진 회장의 픽이었던 것이었죠. 윤세영은 당황스럽지만 어찌할 방법은 딱히 없었죠. 아 짜증나. 구씨 남매 진짜 짜증나. 화를 삭히는 것 말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윤세영입니다. 커플룩이었던 두 사람의 의상은 윤세영이 자신의 자주색 외투로 더러워진 옷을 가리며 더 이상의 커플룩이 아닌 게 되겠어요. 물론 지랄 맞은 윤세영 성격이라면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옷을 바꿔 입거나 백화점으로 달려가겠지만요. 두고 봐 구하나. 이번엔 참고 넘어가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여기서 쫓아낼 테니 다짐을 해보는 윤세영이지만 그럴 리가 있을까요? 윤세영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하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그날의 영상이 구하나 손에 있다는 사실이죠. 윤세영의 괴롭힘이 극에 달할 때 구하나는 그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 회사 게시판에 올려도 괜찮겠어요? 라며 다시 한번 윤세영을 쭈구리로 만들게 될 텐데요. 오늘의 음료수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부터 역전될 거라는 복선인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윤세영이 구하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셈이죠. 조만간 신여진의 딸이 되어 해성가로 입성하게 될 텐데 지금도 쩔쩔매는 윤세영이 신여진의 딸이 되어버린 구하나를 어찌할 방법이 있을까요? 윤세영은 완전히 세댔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직장 상사여도 그렇지 황진구 사장도 직원들에게 존댓말을 쓰며 대우하는데 윤세영은 자기가 뭐라고 직원들에게 반말 찍찍해대며 함부로 대하는 건지 따지고 보면 큰엄마가 회장인 거지. 자기가 재벌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아버지 회사도 아니고 큰엄마 회사잖아요. 혈통으로 따진다면 신여진과 윤세영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죠. 유진이의 실종으로 자신이 상속녀의 신분이 된 거지. 유진이가 돌아오면 그냥 개털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은총이도 살아있으니 어차피 윤세영이 가질 수 있는 건 1도 없는 셈이죠. 이러니 최명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여진의 유진이 찾기를 방해했던 거겠죠. 한편 신여진도 이젠 주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복인 장비서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의심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장비서는 최명지 윤세영 모녀를 가장 의심하고 있었고 이미 신여진도 어느 정도는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긴 하죠. 지금은 딸을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부각되어 가려져 있지만 드라마 초반을 봤다면 아시다시피 남이 열심히 가꾼 기업을 통째로 날려서 빼먹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 신여진의 본 모습이죠. 사람 천성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죠.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 신여진은 지금은 잠시 움츠리고 있을 뿐 최명지 따위가 신여진에겐 어차피 게임이 안 됩니다. 세 번째 결혼의 강세란처럼 왕제국 회장의 약점을 쥐고 딜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못 되죠. 그렇다면 신여진의 최대의 적은 남편인 윤성호, 바로 리차드안입니다. 드디어 리차드안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유진의 죽음과 은총의 존재까지 확인한 리차드안은 은총이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둔 채로 유진이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죠. 은총이가 눈에 아른거리는 리차드안은 은총이의 유치원을 두리번거리다가
수염에 꽂혀버린 원장 선생님 덕분에 졸지의 1일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은총이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장면이 정말 찡했는데요. 그 절절한 심정이 화면 속에서 전달되어 오는데 역시나 이분 최종환 배우님 연기 고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약소하지만 이건 수고비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원 원장의 사례를 마다한 리차드아는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돕겠다며 명함을 주려 했고 아차, 은퇴해서 명함이 따로 없네요. 메모지에 자신의 핸드폰과 가명인 한민수를 적어줍니다. 이 메모는 조만간 은총이와 구하나가 위기에 빠질 때 할아버지 찬스를 쓰게 되는 일이 될 거예요. 부디 원장 선생님이 잘 보관해야 할 텐데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빠르다면 예고편의 내용처럼 은총이의 오토바이 사고 떼거나 아동학대로 몰린 구하나를 돕는 일을 한다거나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중 결정적일 때 사용하게 되는 마법의 명함, 아니 만능 메모지가 될 것 같아요. 한편 구지석은 리차드 안에 대해 생각보다 아는 것이 없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신여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일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낄 배신감 때문에 리차드 안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폭주해버리는 건 아닌지 말이죠. 또한 윤세영에게 모진 말을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아직 윤세영을 못 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배신자나 변절자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가장 1순위로 구지석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로 해성가에 입성하게 되면 결국 부모님의 원수의 딸이 되는 셈이니 구하나와 적대적인 윤세영의 편에 서게 될 것 같은데요. 구하나만큼 불쌍한 캐릭터라서 벌써부터 짠하네요. 한편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신여진과 리차드 안이 마주칠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되지만 아직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불발이 되겠죠. 수염으로 변장을 하고 있지만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산 세월이 얼만데 신여진이 변장한 리차드 안을 못 알아볼 리가 없을 테니까요. 과연 리차드 안과 신여진의 만남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구하나의 존재를 알게 된 리차드 안이 구지석에게 언제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회차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며 재미와 감동을 함께 주는 드라마. 오랜만에 개막장이 아닌 것 같은 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20회 예고 분석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를 위해 각색한 뇌피셜이므로 본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